예, 의석을 전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의 2023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4호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6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호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 총괄 부서장인 정책관님의 2023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계속해서 교육협력 담당관, 정책관, 교육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은 의안번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에서 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이 2,878억 원에서 1,277억 원 감소한 1,601억 원이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은 당초 수입과 지출계획이 3,056억 원에서 96억 원 감소한 3,152억 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규모는 당초 5,934억 원에서 1,180억 원이 감소한 4,754억 원입니다. 지출계획의 비융자성 사업비 321억 원은 2023년도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보통교부금 등 세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활용하고자 하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1,601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2,831억 원으로 총 4,4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계획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수 결손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미교부액과 교육환경 개선비, 감액분 보전을 위한 기금 전입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세입 결손 보전에 중점을 두었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대규모 시설 사업과
시설사업비 낙찰 차익과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요금과 인건비 실소액을 반영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1,907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4,189억 원보다 9.4% 감소한 2,28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 2,617억 원을 감액했고 자체 수입 14억 원과 내부 거래로 32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814억 원을 감액했고 평생교육 2억 원 감액, 교육 일반 1,387억 원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160억 원 감액했고 인건비는 181억 원 증액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입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전 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 수입은 2,625억 원 감액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7억 원 증액했으며 기타 이전 수입도 1억 원 증액했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자체 수입 중 행정활동 수입과 자산 수입, 기타 수입은 총 25억 원 증액했고 이자 수입은 11억 원 감액했으며 기타 수입은 19억 원 증액했습니다. 10쪽입니다. 내부 거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으로 321억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서 20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으로 인적 자원 운용 11억 원 감액했고 교수학습 활동 지원 80억 원 감액했으며 교육복지 지원도 21억 원 감액했습니다. 보건급식, 학교 재정 지원 관리, 학교시설 여건 개선도 각 20억, 88억, 594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1쪽입니다. 평생교육은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2쪽에서 25쪽입니다. 교육 일반으로 교육행정 일반 16억 원, 기관운영 103억 원, 재무활동 1,268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예비비 160억 원을 감액했고 인건비는 81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에서 6쪽입니다. 2024년도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계획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2개입니다.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치금 회수 1,601억 원, 이자 수입 51억 원으로 1,652억 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이 예치금 회수 2,831억 원, 이자 수입 63억 원, 개 2,894억 원으로 우리 교육청 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432억 원, 이자 수입 114억 원으로 총 4,546억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 767억 원, 예치금 885억 원, 개 1,652억 원이며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이 비융자성 사업비 895억 원, 예치금 1,999억 원, 개 2,894억 원으로 총 기금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662억 원, 예치금 2,884억 원, 합계 4,546억 원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662억 원은 2024년도 보통교부금과 법정 이전 수입 등 세입 감소를 보전하는 데 지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재정안정화기금 885억 원과 시설환경개선기금 1,999억 원으로 총 2,884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에게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재정 배분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조정을 거쳤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민 참여 예산 설명회 등으로 수렴한 울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 배움 성장 지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 공간 구축 등 미래 교육 여건 조성, 수요자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생 맞춤 안심교육,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개선 및 교육시설 확충 등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쪽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조 3,945억 원보다 6.8% 감소한 1,622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임 예산은 중앙정부 등 이전 수입 2조 443억 원, 자체 수입 25억 원, 기타 189억 원, 내부 거래 1,6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9,542억 원, 평생교육 26억 원, 교육 일반 826억 원, 예비비 80억 원, 인건비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쪽 소관별 예산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1쪽입니다. 이전 수입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 1조 7,28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 3,151억 원, 기타 이전 수입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 수입은 행정활동 수입 5억 원, 자산 수입 5천만 원, 이자 수입 19억 원, 기타 수입 4천만 원을 편성했고,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 179억 원, 금융자산 회수 10억 원을 편성했으며, 내부 거래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 76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전입금 89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에서 37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으로 인적 자원 운용에 202억 원, 교수학습 활동 지원에 1,557억 원, 교육복지에 1,334억 원, 보건급식에 1,314억 원, 학교 재정 지원 관리에 2,249억 원,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2,88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평생교육으로 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쪽에서 47쪽입니다. 교육 일반으로 천천히 좀 해주시오. 아, 너무 빠르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 일반으로 교육행정 일반 233억 원, 기관 운영 350억 원, 재무활동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예비비로 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9쪽에서 80쪽입니다. 인건비로 1조 1,8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일종 전문위원님께서 상견례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2023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계획안, 2024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조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당초 5,928억 원에서 1,496억 원이 감소한 4,432억 원입니다. 보고서 4에서 6조 검토 의견입니다. 근본 계획 변경안은 금년도 국세 수입의 대규모 감소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 2,625억 원이 감액되어 세수 결손 보충을 위한 기금 활용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경우 2023년 당초 수입 계획안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27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전액 감액하였고,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의 경우 2023년 당초 지출 계획안에서 6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교육시설 사업비 보전 등으로 315억 3만 원이 증액된 321억 3천만 원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기금의 활용은 즉시적인 리스크 극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나 안정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인 만큼 단기적 안목의 기금 활용보다는 중장기 사업 수요, 세입 추계, 자체 재원, 추가 소요액 등을 반영한 중장기 교육 투자 계획을 수립해 전략적 재정 운용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편성 규모입니다.
근본 추경 예산안은 2조 1,907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28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21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수 결손으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보통교부금 2,676억 원이 미교부됨에 따라 2,281억 원 규모의 대규모 감액 추경 편성이었으며, 이에 울산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 사업 및 인건비, 법정 부담금, 학교 운영비를 제외한 분류불급한 사업 및 운영비, 예비, 업무 추진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출 구조 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내국세에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근본 지출 구조 조정을 계기로 삼아 재정 낭비 요인이나 분류불급한 사업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건전 재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상경비는 시지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경상경비 감축 노력을 단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보고서 1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근본 기금 운용 계획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84억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4,432억 원에서 2024년도 이자 수입 114억 원과 집행계획액 1,662억 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4에서 6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금별 집행계획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895억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 요건과 규모는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보고서 7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은 교부금의 일시적 감소로 인해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학교 교육시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 활용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2025년 이후로는 이전 수입이 연평균 3.7%의 완만한 증가율을 전망함에 따라 기금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내국세의 영향을 받는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완충작용을 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금 운용 계획 및 금리 변동을 반영한 금융상품 다양화, 기금 운용을 위한 금융 컨설팅, 기금 회계 별도 금고 지정 등 운용 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 보고입니다. 보고서 1쪽 편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보고서 6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교육재정의 77.4%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세수 감소 여파로 크게 감소해 전년 대비 6.8% 감소된 2조 2,319억 원의 긴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불확실한 교육재정 여건에 울산시 교육청은 대응력 제고를 위해 2023년도까지 4,43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2024년도 세입 감소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1,662억 원의 기금을 활용하여 충격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기 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24년 정액 교부금 및 2025년 유아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이 일몰 예정이고, 유보 통합 추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 기반 구축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는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금년도의 재정 위기를 기회 삼아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분류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재정 낭비 요인은 철저히 제거하여 효율적 전략적 재정 운영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부 검토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202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진규 교육협력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협력 담당관 서진규입니다. 평소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홍성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협력 담당하실 소관 2024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21쪽입니다. 2024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억 7,300여만 원 대비 1,592여만 원이 감액된 7억 5,700여만 원입니다. 이어서 교육협력 담당한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본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강목 내역서 23쪽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 1억 8,3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800만 원으로 맞춤형 학부모 연수 특별교부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7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1천여만 원이 증액된 33억 5,4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자로 마을교육공동체팀이 교육혁신과에서 교육협력 담당하러 이관되어 마을교육공동체팀의 예산 25억 6천여만 원을 반영하였고 전년도 대비 1억 4천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에서 32쪽입니다. 서로 나눔 교육지구 운영에 15억 1,9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에 12억 5,1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시의회 업무 지원에 7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 시민과 만나는 교육감의 예산 275만 2천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시민 참여 제한 공모사업 지원으로 자기 주도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체험 스탬프 투어 사업에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회 교육 참여 활성화 사업비로 2,356만 6천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학부모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회 컨설팅 운영과 학부모 원탁 돈에 3,696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학부모 연수입니다. 교육청에서 행제적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든든 학부모 교육 사업에 1억 4,070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교육 공동체 간 소통과 공간 중심의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학부모 회복적 생활 교육 지원 사업에 1,63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2,505만 8천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교육협력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교육기부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1,780만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하기에 1,1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부서 기본 운영비로 4,310만 7천을 편성하였고 총 1억 6,400여만 원의 교육 공무직과 계약직 직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 담당관실 소관 2024년 본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관 소관 2023년 제2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조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강목 내에서 29쪽입니다. 정책관 소관 총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2,672억 6,210만 원보다 감액된 1조 9,371억 1,0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강목 내에서 33쪽에서 45쪽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9억 5,239만 원 감액된 9,422억 7,86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조직정원 및 관리에 6,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원 연구비에 7,866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총 3,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에서 36쪽입니다.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및 원스톱 통합 지원 등을 위하여 3억 334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4월 1일자 기준 학급 수 및 학생 수 감소 등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 2억 7,3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학 재정 지원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 결함 지원 72억 2,803만 원, 정규 교직원 맞춤형 복지비 1억 8,087만 원, 학교 운영 재정 결함 지원 8,459만 원, 총 74억 9,3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에서 41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사업은 울산교육계획, 교육회의 운영 등으로 총 2,8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 및 학교 평가관리 사업은 시도교육청 평가 14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 개선 활동 지원은 교육정책 공모전 운영 우수자 포상금 등 3,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3쪽입니다. 예산관리 사업으로 K-에듀파인 운영 추가 분담금 증액 등으로 총 1,798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으며, 사학기관 지도 지원 사업은 사립학교 지도 점검 등에 1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은 교육행정기관의 경상교육과 투자교육 지원 사업 등에 3억 5,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전출금은 보통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세입결손 보전을 위해 1,27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55억 2,777만 원과 내부유보금 4억 4,941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인건비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에 49억 2,06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강목 내역서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강목 내에서 45쪽에서 46쪽입니다. 정책관소관 2024년도 총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2,184억 5,089만 원 감액된 1조 9,838억 9,84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 수입으로 보통교부금 1조 6,071억 5,799만 원, 국고보조금 1,260만 원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으로 지방교육시의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등으로 2,821억 5,889만 원 편성하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178억 6,8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강목 내에서 49쪽입니다. 정책관소관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772억 1,166만 원 감액된 9,182억 5,764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조직 및 정원관리 운영에 830만 원,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연구비로 74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에서 52쪽입니다. 사립학교 학비 지원 3,459만 원,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지원을 위해 3,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선도학교 운영, 교육복지 염람 운영 등에 2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중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기본 운영비로 39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과 맞춤형 복지비로 594억 1,002만 원과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으로 109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입니다.
울산교육 시책개발 및 교육계획 수립, 울산교육회 운영, 울산교육감 공약 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해 총 2억 2,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에서 57쪽입니다. 시도교육청 및 주요 업무 평가를 위해 1,762만 원, 공무원 제한제도 운영을 위해 1,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에서 62쪽 예산관리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교육 계획관리와 학교회계 및 K-에듀파인 학교회계 운영 등 예산 편성 및 관리를 위해 총 6억 2,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에서 63쪽입니다. 사립학교 지도 육성에 995만 원,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사업비로 8억,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로 8,712만 원, 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에서 71쪽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등 인건비로 총 7,905억 8,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치적관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부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및 본예산 보고에 앞서 교육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 이혜정 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 임채덕 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 유혜수 과장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장혜경 과장입니다. 미래교육과 김종덕 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김병철 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정우규 과장입니다. 교육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교육국은 기정예산 2,176억 6,391만 원에서 46억 133만 원이 감액된 2,133억 6,2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 예산은 강목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4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 예산 중 교육국은 전년 대비 17억 990만 원이 감액된 1,944억 1,0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국 각 과별 세출 예산은 시간 관계상 강목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아이, 뭐, 책도 펴기 전에 못 맞지, 뭐. 아이. 마음 든다, 마음 들어. 자,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안대령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설명서 167, 8요 한번 볼게요. 우리 다듯 영어 관련인데요. 지금 뭐 교재 제작하고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 이 다른 영어가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까? 뭐 들어보면 뭐 많이 들으면 다 들린다 이런 의미라고 하던데. 예, 그냥 계속 듣는 거고 DVD 대여해서 그것도 집에 가서 듣고 보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우리가 다른 영어는 이제 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보면은 리슨업 교재, 그다음 지금 5종 지금 예, 개발하고 예, 있고, 5종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뭐 아이들 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이 되죠? 제가 알기로는
뭐 활용도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올해 연구학교 운영을 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인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뭐 성과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보면 거의 뭐 90% 이상이 도움이 된다는 성과 그죠. 뭐 같고요. 그 학부모 동아리 우리 190명 예. 정도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그거는 협력 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것도 알파벳 보니까 소리 뭐 익히 95.5% 정도 만족한다라는 그 설문조사도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다른 영어도 보니까 그 만족도가 40%에서 45%까지 3년 동안 주기적으로 뭐 증가했다 뭐 이런 예. 설문조사도 있던데 예, 이게 네. 그래요, 과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렇다 그죠? 뭐 학생 영어 말하기 예, 대회하고 하잖아요. 영어 말하기 대회보다는 뭐 아이들 그 UCC 대회하고 그죠. 학생들이 직접 그러니까 교실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참여해서. 실천 사례 예. 실천 사례 발표 대회가 예,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네. 이게 우리 3학년부터 시작하죠. 예, 영어의 3학년부터 시작하고 그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럼 190명의 학부모가 지금 그 동아리 학부모 동아리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영어를 학교에서 하지만 집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집에서도 그 부분은 협력 담당관에서 네, 제가 답변을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초등과에 질의를 했으니 아니, 요거는 그 이 동아리 아, 얘기는 학부모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동아리 얘기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고 예. 갑자기 마이크를 왜 돌리십니까? 아니 학부모 동아리에 대해서 예. 여쭤보길래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얘기하는 예. 거고요. 예, 근데 죄송합니다.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과 실효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위에 지금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 제 생각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그 2년 연속 우리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도 교육협력 담당관에서 하나요? 예, 지금 그럼 이거는 왜 초등과에 다른 영어를 왜 넣어놨습니까? 저희들 학생들 그 영어 초등 영어 지원은 초등교육과 업무가 맞습니다. 근데 저 학부모 동아리 동아리가 아니고 운영하는 2년 이제- 연속 그 다른 영어를 유지하는 학생의 비율 그런 거는 초등과에서 다른 영어는 전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 학생들이 왜 리스너- 그러냐면요. 네,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학부모들은 학부모를 얘기하는 네, 거예요. 예, 그건 학부모 동아리를 유지하려면 말씀하신 것 뭐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협력 담당관님 회원 자격 유지하려면 무슨 학부모 지원 센터에 그 게시 글을 적어야지만 유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요. 기존 회원들은 뭐 4년 차도 있고 계속 신청받고 또 약간 빠져나가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운영은 그 학부모 지원센터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배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동아리 그 부분에 동아리, 뭐 그거는 뭐 제가 행감이 아니라서 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영어를 계속 듣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져 있는 아이들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아닌 학생들은 이거 효과 크게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듣는다고 해서 나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영어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제 생각에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리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야 되는데 그냥 듣는다? 그리고 DVD,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이거를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 DVD를 공짜로 빌려갈 수 있어서 그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DVD는 플레이를 또 사야지만 또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되게 번거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르게 좀 바꿀 수 없나? 이걸 계속 다른 영어의 형태로 유지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럼 교재 제작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고 뭐 등등등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교재가 그만큼 중요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등학생들 위주의 어떤 다른 영어를 할 때는 좀 운영 형태를 좀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은 그 교재 개발비가 조금 정액된 부분은 그 전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1인당 한 권씩 리슨업 교재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그 제공 부분하고 그다음 알파벳 소리 익힘책 이런 걸 전 학교에 배부하다 보니까
요번에 일단은 뭐 개발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그렇고요. 중등과 우리 예, 중등교육과위였습니다. 교원치유상담센터 예, 우리 요번에 매입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입의 이유가 있나요?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뭐 임대라든지 기타 다양한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 대중교통 같은 게 좁다든지 또 동선이 좀 안개 선생님들이 그 좀 뭐라노 교육청에 오면은 물론은 이제 교육청에 선생님들이 많이 올 수는 그러니까 있죠. 매입의 이유가 뭐냐고요. 뭐 임대나 이런 거 다 고민을 해보셨다면서요. 예, 예. 결정적으로 와 우리가 이걸 매입해야 되겠구나 했던 이유가 예, 그 부분은 그 아무래도 그 저희가 위치라든지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위치라든지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다 해서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뭐 등등등이 있잖아요. 근데 예. 매입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가 예, 있냐고요. 임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또 1년에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실제 구입을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는 또 시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20억 이상 돼야지 우리 공유자산 심의에 올라오는데 이건 또 안 돼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지금 울산에 상담원이 몇 명 있어요? 상담 예, 치유 상담원 현재 여기는 한 명 분만, 있죠. 예, 예, 상담실에 한 분 계십니다. 한 명 가지고 될까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차라리 뭐 그런 예산들이 좀 올라서 아, 예. 우리 교원분들이 예, 그 힘들어하시고 요즘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상담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는 치유 전담사는 또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말 하게 그대로 되면은 치유 상담을 위한 부분인데 치유 상담사는 또 없어요. 치유 전담사. 예, 현재는 없죠. 저희들이 병원을 이용을 하고 현재 자체적으로는 이제 상담사 센터가 없이- 열리면 그런 부분 예, 다 구비를 예, 해야 될 그런 거예요. 부분은- 그러면 이 예산도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은 매입만 하고 지금 뭐 전혀 뭐 다른 거는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 구조를 상담사도 한 명이 다 이 커버가 됩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예, 2020년 상담은 46건에서 지금 2026년에 360건으로 엄청나게 뛰었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상담 건수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한 명으로 될까요? 예, 그런 부분은 현재 이제 차후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은 좀 정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 마음 건강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올해 2학기부터는 그러니까 병원에 이게 이제 전담 치유 센터를 매입해서 이제 예, 운영하실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모아 주셔야죠. 예, 예, 그런 그럼 이건 부분은- 매입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예. 이유가 없지 그냥 그대로 운영하면 되죠. 지금 프로그램도 다 있다면서요. 예, 그럼 그럼- 매입하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면 되지. 예, 그런 부분은 같이 타부스와 또 협의를 해가면서 하도록 그런 계획도 하겠습니다. 없이 그냥 센터만 매입해가지고 우리 하겠다. 준비도 아무것도 제가 볼 때는 돼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들 현재 변호사와 그다음 상담사, 그다음 초중등 장학사, 그다음 이런 쪽으로 현재는 꾸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강대 교수님. 예, 아무튼 추경을 이렇게 쭉, 전체를 한번 보면은, 나름대로 대규모의 감액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한 2,300억 가까이가 돼가 있는데, 그래서 지출 구조 조정을 좀 많이 실시했다라고 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출 구조 조정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테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지만은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약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른 데 비해서는 굉장히 감축에 대한 부분이 적다. 그 다음에 본예산에 들어와서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00억 정도가 줄어들면서 6.8%라고 돼가 있는데, 이제 기금 가지고 이제 메카 넣는 이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기금을 1,600
62억을 가져와서 이제 땜빵을 하는 그런 본예산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면은 뭔가 좀 효율적인 어떤 그런 재정 배분이 굉장히 절실을 한데도 불구하고 세부 내용을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감액되는데 유독 우리 기관 운영비 한 350억, 그 다음에 인건비 250억 정도 약 한 600억이 정액이 돼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더 제고할 필요가 있겠죠. 대신에 이제 소관별로 보면은 본청 그 18개 부서 직속 기관 12개 기관에 대한 부분은 1,700억 이상이 이 감액이 돼서 뭐 그 아까 이야기했던 지출 구조 조정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청 양대 지원청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은 나름대로 참 잘 돼 있다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한 190억 정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은 학교 현장을 지휘하는 양지청에서 학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장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과의 사업설명서 6-3 616쪽을 한번 보시면은 아니요 그냥 보셔도 돼요. 이 교육감 공약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서 지원 공간 구축 나와 있죠. 네, 민주시민과 정부입니다. 그죠? 네. 신규 사업이죠. 신규 사업입니다. 네, 한 4억 4천만 원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정서 지원이라 했으니까 여러 가지 뭐 그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신체 보호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아마 사업 목적이 돼가 있을 거예요. 요 사업에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예. 네, 정서 지원 공간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좀 심리적인 불안한 학생, 그 다음에 좀 뭐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 그런 학생들이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서로 대화, 토론, 소통하는 공간, 또는 뭐 프로젝트 그죠?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이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그런 있습니다. 공간 활용이다, 그죠? 네. 자, 이 교육감 공약 맞지요? 네, 그 우리 교육감 공약 그 추진 그 계획을 보면은 내년에 네. 2개교, 네, 그 다음에 2025년도에 2개교,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이제 연차적으로 하겠다 네. 돈을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 이렇게 했어요. 이 뭐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다 올려버렸어요? 보고할 때는 이렇게 보고하고 지금 요 사업은 연차로 안 하고 올해 몽땅 다 넣어버렸는데 그것도 네. 예산이 굉장히 큰데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는 뭐 그 공약대로 할 계획이었으나 또 예산 돈이 좀 많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는? 아니고 그런 예산 과정에서 좀 일부 그 학교 수를 좀 늘리자는 또 뭐 의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당초 뭐 20교, 10교 이런 자, 뭐 좋습니다. 있었어. 그래서 네, 뭐 최대한 줄인 것이 그것도 과장님이 사교입니다. 할 수 네.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뭐 역량이라면은 네.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 공간 혁신 사업하고 이거하고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 네. 쉽게 말하면은 이름은 다른데 들어가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공간을 리모델링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맞습니까? 물론 말씀대로 그 공간 핵심과 조금 닮은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똑같다니까요. 예,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의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특정 한 부분 전체를 아니, 말하는 게 아니, 아니고 그럼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리모델링이라고 한다면 이걸 왜 우리 민주 시민 교육과에서 이걸 왜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시설 사업이거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우리 교육에 관심을 특히 학폭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신경을 쏟아야 될 파인데 그런 사업은 안 하고 왜 이런 시설 사업을 왜 이어나가 왜 해요? 우리
민주시민과에서. 물론 내용이 시설 부분 있지만은 또 거기 학생들이 이제 주 이용하는 목적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심리 전체적으로 안정, 그 뭐 정서, 공간을 보면은 쪽입니다.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이 안 하셔도 된다고요. 아예 그 저 교권이라든지 학폭에 치중을 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교내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뭐 여러 가지 많더라고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휴식 공간을 뭐 좀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뭐 그 암벽, 칼라 암벽도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트램플린도 있고 해머 그네도 있고 등등 많은데 네. 제가 볼 때는 굳이 하겠다면은 이런 것보다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정서에 대한 부분, 심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맞춤형을 가지고 네.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다른 것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과장님, 네. 그 기존의 혁신 공간 사업하고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지. 지금 자, 예. 그다음에 전체 총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를 네. 가지고 오셔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기존의 그 저 공간 혁신 사업하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 오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체육예술 건강과에 알겠습니다. 봅시다. 네. 사업 설명서 6-3에 273쪽을 보시면 됩니다. 맞춤형 스포츠 활동 공간 조성 이것도 신규 사업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예.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게 가상 스포츠 교실, 스피닝실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상 스포츠 교실, 이 VR을 말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 전에 또 7대 때도 안 했습니까? 뭐 말은 좀 내가 보니까 예. 많던데 예, 지금 해오던 사업인데 왜 이게 신규로 또 넣었죠? 이제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특히 초등학교에서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초등학교가- 필요한 것 같아서 넣으세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전에 또 그 여기 지금 한 80개 지금 아니 네, 그러니까 들어갔습니다. 전에 또 이걸 지금 해가 왔던 부분인데 네,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규로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성과 평가 분석이나 이게 다 있어요? 예, 없죠? 여기에 아니 그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가상 스포츠 교실을 넣어놨는데 전에 했으니까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족도 조사를 한번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뒤에 이 부분에 만족도 대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그 조사는 안 했습니까? 학교별로 했습니까? 아니 그 했으면은 그걸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하나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좀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게 와서 보고할 때는 업무 보고를 여기 있어요. 보고할 때는 이 자꾸 헷갈려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2,500만 원씩 20개 교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예산수에는 왜 또 틀리게 또 이게 5천만 원씩 또 10개 교로 또 올라와 있어요? 한 달 사이에? 아니 내고 보고할 때는 예? 우리 과장님 오셨잖아요. 보고할 때는 2,500만 원 이제 20개 교를 하겠다. 예, 5억. 예. 예. 예, 예. 근데 예산수에서 보니까 난 이게 다른 사업인 줄 알았다니까요. 5천만 원씩 10개 교 올라와 있네요. 예산수에. 이거는 왜, 이게 지금 공모 사업입니까? 그거는 예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 그 뒤에 분. 저에게 그 업무 보고할 때는 2,500만 원씩 20개 학교라며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왜 예산은 여기 학교가 반으로 줄어가지고 10개에 5천만 원씩 돼 있냐고요. 그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죠? 이거 공모 사업이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공모가 안 됐습니까? 지금 아니, 내년- 20개 학교를 정해놓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10개밖에 안 되니까 공모해서 그 응하는 학교가 없으세요? 지금 내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년 사업이죠. 예. 아직 선정은 안 예, 된 좀 상태. 정리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이걸 제가 보면은요, 우리 과장님, 네. 뭔가 학교에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니까 20개 하겠다고 했다가 10개로 바뀌고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줄 수도 없고 해수도 안 되는 사업이다. 자, 지금 학교 제가 그 뒤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천민희 예, 천미경입니다. 24년도에 우리 세입 결산으로 우리 감액 편성 등등 하시느라고 여러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관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요번에 그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의 그 개선 필요 사항을 받아본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 공무 직원이 그 총액 그 인건비 집행 비율이 113.15%로 전국 평균 106%보다 또 시 109%보다 훨씬 높다고 이렇게 개선 필요가 하다고 얘기했죠. 예, 우리 울산이 굉장히 인건비가 높은데 총액 인건비 그 산정 방식의 변경 이외에 그 집행 비율이 전년도 108%의 그 주된 사유를 보니까 단체 협약 그 이행에 따른 그 돌봄 전담사가 또 많아졌고 기관하고 센터가 엄청 늘었다고 돼 있어요. 우리 다른 그 시도에 비해서 기관 센터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교육복지사가 많이 늘고 특수교육 실무사도 많이 늘었네요. 인력이 한 80명 정도가 증가됐고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이 공무직으로 다 직종을 이제 편입해서 들어왔네요. 예, 예. 이렇게 지금 유사 직종 이제 그 현재로 우리가 지금 그 공무직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전국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방금 말씀드린 그 운동부 지도자 같은 경우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공무직으로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운동부 지도자가 이제 공무직에 들어와서 다 편입을 시켰죠. 예, 그래서 좀 높아진. 그러니까 이렇게 유사 직종 통폐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울산 그 교육청에 인력 관리 협의회가 있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노사협력과에서 예. 그 인력 그 정원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예. 그렇게 정원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인력관리협의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정원이 굉장히 그 늘어난 부분이 많고 영양사 그리고 전문 상담사 이런 그 단체들이 지금 이제 축소를 해야 되는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인건비는 저희들 사실 뭐 국가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썼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선 필요한 사항을 받았을 때는 뭐 재정비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하여튼 그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그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가급적이면 저희들 총액 인건비 내에서 우리 예산 총액의 몇 프로 정도가 우리 인건비 차지하는 거 아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 예산 받아와도 지금 한 60% 이상 되는 돈이 그냥 인건비로 다 나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30, 40% 이것저것 찻대고 pot대고 하면 사실은 사업이 옳은 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일단 공무직에 들어온 인원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뭐 80명 이상 뭐 작년부터 이렇게 많이 늘리고 계속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하시고 이 개선 필요로 해갖고 정부에서 내려왔으면 이 재정 분석을 꼭 하셔야 되는데 정책권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들 뭐 더 노사협력과와 이상 협의를 정원은 한번 안 해보겠습니다. 됩니다. 하여튼 잘 보시고 지금 하여튼 감축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는 특히 뭐 진짜 학교 운동부 뭐 지도자 등등부터 해서 많은 직종을 편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 80명 이상 늘린 부분은 한번 또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받고 싶은데 일단 그 어느 정도 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받고 싶어요. 재정 분석, 그 재정 진단 내용에 대해서 직종별로 전국 타 도시에 비해서 얼마나 프로테지가 올랐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협력 담당관님. 예, 다른 데는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막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협력 담당관님은 작년에 비해서 400%가 늘었네요. 무슨 사업? 우리 아, 전체적인 예산 그거는 저기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압니다. 지금 철원나눔학교하고 마을 교육 공동체 등등 해가지고 15억, 12억 이렇게 25억 들어왔습니다. 네, 총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네. 지금 한 400% 정도가 이렇게 늘었어요. 그리고 교육혁신과도 한 24.8% 정도가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세출 예산이 늘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혁신 담당관님께 지금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마을 교육 공동체 거점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정도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400.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버스 차량 임대료가 지침에 따르면 30만에 40만 원 인상하면서 거기 5천여만 원 늘었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그 아이들 사용한 재료비가 3천에서 3,500원 늘면서 그게 3,300만 원 늘었습니다. 그게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또 마을 공동체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신규로 또 하나 또 늘고요. 그죠? 신규 사업이요? 네, 마을 그러니까 46페이지 사업 설명해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 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서 이 교육감리 공약 사업인가 봐요. 그 부분은 신규로 들어온 거. 예, 그 부분은 지금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가 없는 다른 지역에 그 요구가 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가 있다고요? 예, 글쎄요. 누가 동구 요구했는지 지역에는 지금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 자꾸 지금 사업을 줄이고 있는 판국에 이거 계속 이것저것 막 하나씩 해서 뭐 공약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늘리는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봤습니다. 학부모 교육에 관한 학부모에 관한 내용들이 우리가 사업 설명회 54페이지 보면 학부모 교육 참여 지원에 지금 배정이 돼 있고 58페이지에 또 학부모의 참여 지원 여기도 학부모 교육 참여, 학부모회 참여 또 든든 학부모 교육, 학부모회 회복적 생활 교육 지원 등등등 이 학부모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뭐 한 몇 억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또 신규로 학부모의 회복적 뭐 생활 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또 요 편성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자꾸 늘리는 겁니까? 이 비슷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들이 학부모회 관련해서 한 3억 2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리고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또 그 민원, 좀 안 좋은 민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해결할 학부모를 이렇게 참여를 하려면 전체를 다 시키든지 학교 그 학부모 회장들만 해서 어떤 또 원탁 토론회를 한다든지 등등 이렇게 소규모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어우를 수 있는 걸 해야지. 이게 지금 요번에 그 생활교육 지원으로 해가지고 1,632만 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도 여기서 뭐 자격증을 따서 그분들이 강사도 할 수 있는 강사단도 또 다른 데 또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을 계속 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학부모가 또 이제 그 많은 또 학부모들하고 또 상대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갈등에 또 조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그런 민원도 사실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체험활동 그 86페이지 보면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 인건비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죠? 이거는 올해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업이 혁신까지 넘어오면서 새로 사업이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청소년 인건비 이런 것들도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서 조금씩
지금 늘고 있는 부분은 한번 제가 자료를 일단 받고 싶은데 체험활동 지원 실무사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 잡혀 있네요. 이 부분에 근거 조항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 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저는 초동 과장님 사업설명서 95페이지에 이래 보면은 초동 교장 자격 연수 예산이 3배나 이래 증가했습니다. 중등 교육과에도 비슷한 규모로 증가했는데 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교장 자격 연수 예산을 확대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저희 교장 자격 연수 인원은 정년 퇴직자, 그다음 중임 만료자, 그다음 명퇴를 희망자 추이를 반영해서 매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에 좀 대폭적으로 증가된 부분은 25년 8월 말 내년에 24년도 연수 받는 사람들 선생님들은 25년도 8월 9월 1일자, 그다음 26년 3월 1일자에 해당되는 인사를 발령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정년 퇴직자가 한 획기적으로 좀 이 교원들 구성 비율이 이때 퇴직자, 특히 교장선생님 퇴직자가 한 37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임 만료자도 한두 명 있고, 그다음 지금 올해도 명예퇴직자를 받아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명퇴가 1명에서 없을 때도 있고 최근 1년에 1명 정도 명퇴자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이런 걸 추이하다 보니까 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업 개선 물품 지원이 신규로 반영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전자칠판을 했는데 거기 이제 마이크 시설이 좀 설치되지 않는 부분 그 학교에서 희망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희망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 개수로 따지면 한 초등 같은 경우 2,000개 이상이 수요 조사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것을 고려를 해서 이것도 당장 필요한 것인가요? 예, 그 학교에서 현장에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 체험관 건물 준공이 네, 25년 6월경으로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테리어 공사는 지금 시설교육과에서 24년부터 그러니까. 구조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예. 이게 공사가 네. 완공될 시점에 네. 인테리어를 하는 거 아닌가? 인테리어 하는데요. 그 인테리어 기반이 되는 인테리어가 기반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같이 시설과 관리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을 예, 그래서 최소 인테리어비가 한 39억 되는데요. 그 중에서 3% 정도만 24년도에 시설고 인테리어나 그것도 하면은 조금 설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최소 인원은 3%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렇게 구조도 변경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만약에 뭐 조금이지만 반영을 해가 하면은 또 뭐 계획이 틀어지거나 잘못되면은 또 어떡합니까? 그 전반적인 인테리어 39억은 거의 다 25년 본예산에 저희들 편성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이번에 2억 8천 한 3% 정도를 한 것은 그 시설교육과에서 하는 기반 시설 건축 시설 공사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그 부분만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동 과장님. 예, 중등교육 이 과장입니다. 공립 온라인 학교 설립 예산이 예. 7억 3,500만 원이 이렇게 되는데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전체 학교에 대한 거 이야기했고 예산만 이야기를 드릴까요? 아니. 공립 온라인 학교가 예. 7억 3,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 이 돈과 뭘 하느냐고? 저희가 교육부에서 한 20억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한 20억이 지원이 되면 저기에 저희가 한 7억 3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호계 초등학교에 한 그 유유교실 한 20개 교실을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스튜디오 1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실 기타 그다음에는 뭐 인테리어 관련 또 사무기기 또 콘텐츠 학습 그래 제작실 이어가지고 그런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와가지고 예. 온라인으로 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25년 3월 1일 근데 개교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래 해서 예. 학습이나 아이들에게 이게 전가가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도 예.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 학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근데 나는 이 초중고에는 온라인이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합니다. 이 교육감 공약 사항이죠. 아, 부회장님, 이거는 교육감 공약 사업이면서도 네. 예, 그 국책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래 사업인데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 온라인 이 교실 이거는 예. 뭐 대학생이나 이런 데는 맞는데 예. 또 예를 들어가 이게 아이들한테는 이게 잘 안 먹힐지 않느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학교가 뭐 필요합니까? 아, 예. 다 집에서 공부하지. 예, 의원님 말씀도 좀 일리 있는 부분이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 부분은 전체 예를 들어서 전교과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 고교 학점제 기타 근원과 연계해서 소수교과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이 그 온라인 학교에서 개설을 해서 울산이면 울산의 전 학교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학교 수업과 수업의 빈 사이라든지 서로 시간표를 그렇게 조정해서 전체 학생들의 작은 소수교과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그런 교과 위주로 운영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게 참 그러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 때 이 수업을 해보니까 예. 학력제가 정말 많이 저하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미래 교육과장님, 예, 미래교육과장 김용덕입니다. 저 스마트 기기가 다 보급이 되었죠. 지금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보급이 안 됐고 5학년부터 고3까지 지금 보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에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학생이나 학부모들 만족도는 꽤 높은데 제일 저희들이 숙제, 저번에도 숙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수 거의 4분의 1 가까이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 그게 저희들이 전자칠판도 설치를 하고 뭐 이제 다 할 거는 다 했는데 예, 전자칠판은 지금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스마트 태블릿 기기 PC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아까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예.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예. 많더라.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초등학교 3, 4학년 디지털 교과서가 뭐 도입되는 걸로 예. 이래 25년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디지털 교과서는 현재 보급된 스마트 기기하고 수업이 진행이 가능합니까? 같이? 지금은 이제 뭐 AI 디지털 교과서 들어오면 이제 플랫폼까지도 같이 해가지고 아마 학생들한테 개별 지도라든지 이와 같은 게 다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블릿 PC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똑같이 이제 태블릿 PC를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지. 그럼 뭐 디지털 교과서하고 같이 연결해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 한 기기하고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뒤떨어지지 않나요? 기능이? 디지털 기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고 있는 게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사양도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기기 어떤 사양이나 이런 문제에서는 전혀 뭐 이상이 없을 거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 확대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 추세를 보면은 그럼 우리가 이제 기존에 구입한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새로 구입할 예. 이런 부분들의 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구입할 때
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나왔을 때 다시 또 뭐 태블릿 PC를 뭐 기능이 좀 더 좋은 걸 다시 구매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래 그것까지 감안해서 구입할 때 계약을 할 때 그죠? 예. 하는 게 맞지 않나. 예를 이게 들어 이제 그럴 때는 스마트 조금만 기기 자체가 내용 연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들 태블릿 PC 같으면 5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크롬북이나 윈도우북 같으면 6년입니다. 내용 연수가 지나 그 뭘로 내고 딱 연수하고 상관없이 이 디지털 교과서 함께 같이 사용하게끔 또 기능도 떨어지지 않게끔 그죠? 예. 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좀 기능이 많이 이어서 좀 벗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 보고 좀 뭐 약간 바꿔서 그죠?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래 좀 할 수 있게끔 예. 보장이 예.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회사하고 그것도 추가로 뭐 적어가지고 계약해야 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순규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저는 어떤 세부적인 것보다 요번에 그 추경이라든지 우리 본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정책관님, 우리 교육청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뭐 학교나 학생들의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건 만들어주고 지원한다. 이게 우리 교육청의 본 기능인가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 물어보면 조금 전에 정책관님이 하신 말씀을 동감할지는 모르겠네요. 그 여건하고 지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는 걸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애들 뭐 교실 공사하고 화장실하고 뭐 환경 개선하고 그죠? 지원 뭐 좀 어려운 학생들 지원해주고 뭐 애들 교복비 지원해주고 수학여행비 지원해주고 그런데 말이죠. 저는요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과 교육을 시키는 게 주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건하고 만드는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까요?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나와가지고 예산 관련 얘기도 하셨지만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거 해주는 거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요새 그거 안 해주면 그 요거도 묵지. 할 거 다 해주고 때대가 해야 되는 거 그거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예? 그래도 오랜 기간 학교에 교직에 계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이제 오셔가지고 본예산 하면서 정말 평생 그 학교에 아들을 가까이 있으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는지 내가 일선에서 있는 교사였지만 교육감이 되고 나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였는지 우리 아이들이 뭐가 필요한지 시설이 부족합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옛날에는 뭐 시설 안 좋아가 애들 뭐 다 공부 못했어요? 돈이 있고 할 거 없으니까 뭐 시설하고 뭐 이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 부모들은.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아까 우리 다른 영어 하지요.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 애들 영어 보내는 학원 보내는 사람 천지예요. 그 원어민 말고 일반 한국인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인데도 한 달에 학원비가 20만 원이 넘는다 합니다. 그래가 보내고 있어요. 다른 영어 그거 뭐 다 들린답니까? 다 같이 뭐 듣잡니까? 뭡니까 그거? 1분만 잘 듣자 이거예요. 정말 좀 실망이 크고요. 우리 진짜 울산의 미래 인재를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냐? 교육청에서. 예? 지금 우리 이제 앞으로 지방교육 돈, 재정비 이런 거 다 우리 앞으로 지자체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우선이 교육청 아니겠어요? 어릴 때부터. 예? 협력 담당관님. 예. 담당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부모 동아리 뭐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학부모 교육해가지고 교사 화합하고 뭐 원만하게 이런 게 해결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애들요 커가지고 취업 잘 되게 좋은 대학 잘 가게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 써가지고 학부 능력 올리고 잘 가르쳐 보세요. 선생님한테 학부모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애도 선생님 요 좀 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야 너 이런 게 부족하고 이렇게 해. 그런 걸 학교에서 해야지. 요새 학교에서 합니까 그거? 뭐 따로 하시는 분 구해두고 하죠. 학원에서 합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뭐가 부모가 아이가 선생님을 존중하겠어요. 교육청이 맨날 뭐 짓고 예? 뭐 그걸로 업적을 남깁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뭐 짓기나 하고 학부모 모아가지고 동아리 만들고 교사들 모아가 또 동아리 만들고 교육감님 정치합니까? 교육청 정치하는데요. 정말로 실망입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뭘 해야 될지를 깊이 고만해 주시고요. 선생님들하고도 정말 상의를 많이 하죠. 자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교사 선생님들도 뭐 노조가 몇 개입니까? 그거 하나도 관리 못 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가 선생님들 존중이 되겠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처우 때문에는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도 교육청 관계자하고 교사들이 우리 아이 학부모들 위해서 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쓰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거는 오해 좀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오늘 오전에 좀 시간도 많이 없는데 각과별로 간단하게 좀 질문할 테니까 답만 좀 해주십시오. 저 협력 담당관님. 협력 담당관입니다. 제가 이거 강목수를 보니까 각종 수당이 추진위원회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9만 원에서 12만 원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예? 지침에 의해서 올랐습니다. 그 규정이 뭐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산 편성 단가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나서 그렇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준비도 할 때 보니까 뭐 6회 하는 거를 물품 준비를 6회를 26회를 한다라든가 이 횟수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마을 교사 선발 및 역량 강화도 행사 준비 물품이 작년에는 2회인데 올해는 36회로 바뀌었고 횟수가 좀 많이 늘어났던데 그런 사항이 다 있죠. 예,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예산이 뭐 늘어나는 지금 마을 강사나 마을 교사도 다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 연수 일환으로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신규 추진이 있던데. 그 부분은 마을 교육 공동체 아까 천민경 의원 센터 설립. 예, 그거는 지금 마을 교육 공동체 포함해서 체험 학생 체험 시설을 다른 구군에 지금 설립을 검토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화되면은 TF팀을 꾸려서 보겠다는 내용이고 아직 TF팀이 가동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매우 검토 중입니다. 그게 복합 체험 시설을 지금 다른 상세한 거는 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아까 그 부분은 안 됐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의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과장님, 서로 나눔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20교에 대해서 우리가 천만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건 하지 말자. 단 학급에 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 이번에 반영되고 있죠. 예,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저희는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이제 좀 학교 자체에서 기본 운영비뿐만 아니라 학급비 급당들은 했는데 학생들 지금 프로젝트 학습비 그다음에 체험활동 그 지원을 위해서 학급비만큼은 꼭 저희가 요청드리고 그 1,000만 원 그거는 반영이 돼 있고 그죠?
지금 이 그 안에 오케이. 저희가 제출해 다음 그, 예. 보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저쪽에 뭐고 체육예술 건강과장님, 우리 급식비가 당초에 우리가 200원 올리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이 매칭이 잘 안 돼서 그 100원 부분이 잘 안 됐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건강식재료비에 대한 100원을 우리가 분담을 하되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줄 때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말 기억나지요? 네, 예. 그래서 안 좋은 시그널을 주지 마자는 말씀도 들었지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도 오분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초대로 뭐 편성해 주시면은 저희들 그 아니 계속 그래서 협의에- 자꾸 안 좋은 예. 시그널 보이니까 시군에서 돈을 안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경에 오늘 또 보니까 한 11월 29일 날 한 번 더 이야기한다 하던데 잘 관철을 했어. 지금 타 시도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대부분이 시도에서 한 4.6에서 한 16% 사이 다 인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좀 룰을 지키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오전에 질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그러면 오전 질의 시간은 여기서 좀 종결하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